안녕하세요. AEBS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AEBS 6번째 라디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만주, 김소명입니다. 혹시 여러분 텍스트 힙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텍스트 힙은 책을 뜻하는 텍스트와 힙하다의 힙이 합쳐진 말로 독서가 취향을 드러내는 하나의 방식이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은 독서가 나만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하나의 감각이 되고 있습니다. 음악 취향이나 패션 감각처럼 내가 읽는 책도 나를 말해주니까요. 여러분의 독서가 말해주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오늘 함께 책 이야기를 나누면서 텍스트 힙 트렌드 한번 따라가 보자고요. ABS 오늘의 라디오 주제는 책 추천입니다. 소명 씨는 평소에 어떤 책 장르를 선호하시나요? 저는 좀 후루룩 읽을 수 있는 책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리소설이나 약간 스릴러, 살인사건 이야기를 막 다루는 그런 되게 고자극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좀 쫄깃쫄깃하게 몰입해서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좋아하고 그런 책들을 많이 읽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 좋아합니다. 한주 씨는 어떤 책 장르 좋아하시나요? 저도 소명 씨처럼 그런 막 추리소설이나 뭐 범죄물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읽었었는데 요새는 뭔가 그 잔잔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좀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내 작가를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읽는 편입니다. 그러면 책 고를 때 혹시 기준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책 고를 때 기준이요?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책의 첫인상은 표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서점 가는 걸 좋아하는데 서점 가면 무조건 표지를 먼저 봐요. 그러니까 제목보다 표지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표지 보고 저 표지 예쁜데? 하고 딱 집었을 때 제목도 마음에 들고 어떤 책 장르 자체가 내 취향이다 하면 그 책을 읽는 편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흡입력 있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딱 한 2장 정도 읽었을 때 더 읽어보고 싶다 싶으면 사거든요. 그래서 딱 2장 읽었을 때 좀 흡입력이 떨어지고 더 궁금증이 안 생긴다 싶으면 안 사고 이 2장이 나를 이끌었다 하면 바로 구매로 이어집니다. 저는. 좋네요. 한주 씨는 어떻게 고르세요? 저도 뭐 표지도 중요하고 앞에 흡입력도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요새는 좀 인스타나 그런 SNS에서 추천하는 책 위주로 보고 있어요. 맞아요. 뭐 다른 사람들이 고전이나 뭐 요새 베스트셀러 같은 것들이 좋다라고 추천을 했으면은 나한테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책을 고르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뭔가 책 읽고 싶다 하면 베스트셀러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거기 목록에 뭐가 있는지. 맞아요. 교보문고 가면 베스트셀러 목록 그 공간이 따로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가서 한번 보고 거기서 끌리는 걸 사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 한주 씨 어떤 책을 가져오셨나요, 그러면? 저는 제가 갖고 온 오늘 책은 양기자의 모순이라는 책입니다. 이 양기자 작가님은 그 대한민국의 소설가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현대 소설 작품들을 많이 쓰셨고 제일 유명한 게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소설이고 그리고 모순도 베스트셀러에도 요새 계속 올라오는 만큼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언제쯤 읽으셨어요? 이게 한 몇 달 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막 1년까지는 안 됐고 그러면 책 내용이 좀 기억이 나시겠네요. 네. 너무 재밌게 읽었고 그럼 추천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이 책을 처음에 발견한 게 계속 제목이랑 작가님 이름은 많이 들었었는데 그 친구들이랑 서울에 놀러 갔는데 잠깐 시간이 비어가지고 교보문고에 들렀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보문고에서 이 양기자의 모순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표지도 너무 예쁘고 그래서 앞에 몇 장을 읽어봤어요. 아까 소명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앞에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아침 문득적 말이지 맹세코 아무런 계시나 암시도 없었는데 불현듯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나는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 인생에 나의 온 생애를 다 걸어야 해. 꼭 그래야만 해. 이런 구절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딱 읽고 이 책을 사야겠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놀러 갔는데 저는 혼자서 책을 사고 그리고 계속 그 책을 들고서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바로 그날 저녁부터 읽기 시작하셨어요? 네네네. 책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일단 이 주인공 안진진이라는 인물이 있고요. 네. 이 어머니가 시장에서 내복을 팔고 사세요. 네. 그리고 아버지는 행방불명 상태여가지고 가끔씩만 귀가를 하시고 그리고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조폭의 보스가 인생의 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기한 가족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또 일란성 쌍둥이여가지고 이모는 굉장히 엄마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모는 또 부유한 남편과 결혼을 해가지고 부유하지만 또 지루하게 삶을 살아요. 그래서 굉장히 지쳐있고 어머니는 굉장히 악착같이 살아가는 사람인데 계속 불행한 일들이 찾아오는 그런 어머니와 그 이모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삶이 모순이구나 약간 이런 걸 많이 느끼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도 이거 읽었거든요. 네네. 왜 처음 듣는 것 같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래전에 읽어가지고 다시 읽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제 저는 어떤 책을 가져왔냐면 저는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종이의 기원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릴러를 좋아하는데 이것도 스릴러입니다. 스릴러인데요.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책은 일단 정유정 작가가 썼고요. 정유정 작가는 우리나라 작가인데요. 되게 이런 류를 많이 쓰셨어요. 완전한 행복이라는 책도 유명하고 또 7년의 밤인가? 그런 것도 그 책도 있고 되게 베스트셀러 많으신 분이고요.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은 일단 인간의 본성 중에서 악을 다루고 있어요.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악에 대해서 진짜 치밀하게 그려냈어요. 이 소설에서. 일단 이 책의 주인공은 유진이라는 남자고요. 근데 이제 가족여행을 갔다가 아버지랑 형을 사고로 잃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랑 둘이 살고 있는데 그 엄마의 동생인가 언니, 어쨌든 그 유진에게는 이모가 있는데 이모가 정신과 의사예요. 그래서 이모가 유진한테 약을 매일 먹였어요. 정신과 약을. 그래서 유진은 그 약을 계속 먹으면서 살아왔고 근데 그 약이 자기를 계속 무력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약을 먹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제 엄마도 그렇고 이모도 그렇고 계속 유진을 압박하고 감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이는 되게 답답하고 갇힌 것처럼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이 항상 있었고 그런 일상 속에서 좀 벗어나는 행동이 뭐였냐면 유진이 그 약을 몇 달 끊어요. 며칠 끊어요. 그러면은 며칠 끊으면 발작이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약간 즐기고 그리고 매일 엄마 몰래 나가서 뛰어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게 유진의 일탈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마찬가지로 약을 끊고 엄마 몰래 외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약을 외출 후에 외출 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바로 잠에 들었어요. 약이 네네. 이제 약을 안 먹으면 이상해져가지고 들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 온 방에 피범벅이 돼 있고 자기 몸도 피범벅이 돼 있고 네. 근데 기억은 안 나는 거죠. 네. 왜 이렇게 돼 있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핏자국을 따라서 계단 내려가서 거실에 갔는데 네. 자기의 어머니가 살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돼요. 이 이야기는. 근데 일단 묘사가 그 살인의 과정을 묘사하는 게 진짜 세밀하거든요. 그래요? 이게 잔인한 거를 좀 네.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싫어하실 수도 있는 게 너무 그렇게 묘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 책 읽으면서 책에서 피냄새 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묘사가 진짜 대단하고요. 그리고 그게 되게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 악인의 입장에서 이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되게 정상인이라면 하지 못할 어떤 생각들 그런 거를 1인칭으로 읽다 보니까 되게 충격적이고 또 너무 재밌고 빠져들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저는 이 책 내용을 그 줄거리를 처음 들어봤는데 네. 앞에 그 약을 계속 먹인다 이 부분까지는 네. 그 영화 런 저 봤어요. 아시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네,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네. 이모가 이상한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는데 뒤에 갈수록 네네. 되게 반전이 네. 있네요. 근데 이 책이 제가 이거 줄거리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게 네. 이게 스포일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제가 말한 건 진짜 빙산의 일각이고요. 너무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고 반전도 정말 많고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저처럼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들이 읽기에 정말 좋은 책입니다.
듣기만 해도 네. 너무 재밌네요. 한주 씨도 스릴러 좋아하신다니까 네네네.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책 2권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소개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특히 좋았던 점이 있으신가요? 무슨을 읽으시면서? 일단은 이 소설의 아까 줄거리에서는 언급을 못했는데 네. 그 안진진 주인공이 그 두 남자 사이에서 고민을 해요. 맞아요. 네, 결혼을 할 남자를 고르기 위해서 두 남자 사이에서 고민을 하는데 한 명은 사진사고 김장우라는 인물인데 사진사고 그 산에 핀 조그만 들국화 같은 거를 굉장히 아끼고 네. 그리고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고 약간 INFP 같은 남자예요. 네. 그래서 막 형도 뒷바라지하고 막 감수성도 엄청 좋고 그리고 계획성도 약간 없어가지고 즉흥적으로 안진진한테 전화하고 약간 약속 잡고 이런 인물이고 두 번째 인물은 나영규라는 인물인데 이 인물은 약간 ESTJ 같은 남자여서 모든 걸 다 계획해놓고 뭐 아침에 전화해서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 장소에 가서 밥을 먹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드라이브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하자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계획대로 다 진행하는 남자예요. 완전 반대네요. 네네. 그리고 돈이 많고 이 사람은 되게 솔직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고민하는 그 안진진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네. 그리고 제가 이 책에서 특히 좋았던 거는 이 이모와 엄마의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안진진의 모습이 나오는데 네. 되게 솔직하게 그려내거든요. 이 모든 거를. 그래서 안진진이 느끼는 바를 굉장히 공감하면서 볼 수 있다. 그리고 되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뭔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글로 굉장히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모순 읽을 때 지금 뭘 줄쳤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되게 줄을 많이 치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정도로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이 많았어요. 모순 안에서. 그래서 그런 거 약간 인상 깊은 구절이 많이 등장하는 책을 좋아하신다 하시면 모순 진짜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네. 제가 그래서 몇 개 한번 읽어볼게요. 네. 몇 구절들을. 네. 일단 아까 첫 문장들을 읽어드렸고 이거는 29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인간에게는 행복만큼 불행도 필수적인 것이다. 할 수 있다면 늘 같은 분량의 행복과 불행을 누려야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라고 이모는 죽음으로 내게 가르쳐 주었다. 이런 문장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그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 인생에 나의 온 생애를 다 걸어야만 해. 꼭 그래야만 해. 이 부분도 굉장히 인상이 깊어서 제가 이 책을 읽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해준 구절이에요. 그러면 한주 씨도 이렇게 줄을 그으면서 읽는 편이세요? 아니요. 저는 무조건 엄청 깨끗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읽는 편입니다. 그러면 책을 다 읽고 나서 본인만의 어떤 기록의 방법? 그런 게 있으신가요? 뭐 딱히 기록을 막 하는 그런 건 없긴 한데 너무 좋다 싶으면은 이제 인터넷으로 줄거리 다시 찾아보고 내가 뭐 놓친 게 있나 다른 사람 후기는 어떤 게 있나 이런 거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뭐 이거는 너무 좋아서 꼭 기록을 해야겠다 싶으면은 뭐 다시 몇 부분만 좀 읽어보면서 기록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책 다 읽고 나면 내가 느꼈던 어떤 감정이나 와 이거 미쳤다 싶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남도 느꼈나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 읽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까? 맞아요. 그래서 항상 책 읽고 나서 저도 찾아봐요. 후기를.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하고 또 여운이 남는 책들은 다 읽고 나서 며칠 동안 계속 생각나잖아요. 맞아요. 이 책도 그래요. 이 책이 진짜 여운이 심하게 남아가지고 저는 이제 독서를 하면은 일기를 쓰는데 이 책은 진짜 빼곡하게 썼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 느낀 점도 많고 내가 이 책 읽으면서 느꼈던 어떤 충격 그리고 특히 재밌었던 부분들 그런 거를 너무 다 기록을 하고 싶어서 기록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독서를 하시고 나서 꼭 기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게
되게 귀찮긴 해요. 그냥 책 읽고 재밌었다 하고 그냥 덮어버리면 끝인데 사실. 근데 기억 안 나잖아요. 저도 무슨 맞아요. 무슨 읽었는데 기억 진짜 하나도 안 나는 것처럼 이게 기록을 안 해놓으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또 특히 좋았던 구절이나 이런 줄거리 같은 거 기록하고 싶으시다면 독서 일기 써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책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노트북, 스마트폰에서 잠깐 눈을 떼고 바쁜 일상 속에 작은 쉼표를 찍을 수 있다는 것, 그게 독서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또 누군가의 인생책이 누군가에겐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고 이번 짧은 문장이 마음에 오래 남기도 하죠. 이번 여름 방학에는 책 읽는 시간을 꼭 가지면서 잠시 멈춰 생각하고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라디오에서 또 만나요. 안녕.